한국장은 올라가는데 원달러 환율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 조합은 좋아 보이지만 안녕하세요, 드래곤 불리온입니다. 오늘 시장은 넓게 오르는 장이 아니에요. 반도체와 AI 인프라 쪽에 돈이 몰리는 장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강해 보여도 지금 시장이 보는 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이 두 종목이 버티면 한국장 전체 분위기도 버팁니다. 하지만 이 두 종목이 꺾이면 지수가 좋아 보여도 장은 바로 약해질 수 있어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높은데도 주식이 오르고 있어요. 국내 자금이 은행과 현금에서 주식으로 이동하면서 위험 자산은 오르지만 원화는 강해지지 않는 구조예요. 그래서 고환율 자체만 보고 한국장을 바로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1,600원 근처로 빨리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주식보다 환율을 먼저 볼 수 있어요. 오늘 한국장의 기회는 대형 반도체 쪽에 몰려 있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일부 AI 반도체 관련주가 시장을 끌고 갑니다. 이건 모든 종목이 좋아지는 유동성 장세와 다릅니다. 뒤처진 종목이 싸 보인다고 막 따라가면 안 돼요. 돈은 실적이 보이는 쪽으로 갑니다. AI 메모리 수요, HBM, 데이터 이런 증거가 있는 곳에만 시장이 프리미엄을 줍니다. 이미 낮은 가격에서 보유한 분들은 버티는 전략이 가능해요. 하지만 새로 들어가는 돈은 다릅니다. 좋은 회사도 비싸게 들어가면 좋은 투자가 아니에요. 신규 진입은 눌림목과 환율 조건을 같이 봐야 돼요. 지금 원달러 환율은 시장의 압력선입니다. 주가가 오르는데 원화가 약해지는 흐름은 교과서적인 장세가 아니에요. 국내 자금이 주식으로 들어오면 지수는 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 자금이 강하게 들어와 원화를 밀어 올리는 장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1,600원이 중요해요. 이 구간에 가까워지면 정책 질문이 바뀝니다. 주식을 더 밀어 올릴 것인가? 아니면 환율을 잡기 위해 금리 관련 발언을 꺼낼 것인가?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뒤늦은 추격 매수는 위험해집니다. 반도체가 강해도 환율이 급하게 올라가면 방어가 먼저입니다. 매수 조건은 단순해요. 반도체 주도주가 지수보다 강하고 원달러 환율이 1,600원으로 빨리 밀고 올라가지 않아야 해요. 반대로 환율이 뛰고 금리 인상 가이던스가 나오면 비중을 줄이는 게 맞아요. 미국은 기준금리를 쉽게 올리기 어려워요. 단기채 발행 비중이 커진 상태라 기준금리를 올리면 정부 이자 부담이 바로 커집니다. 그래서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점은 성장주와 AI 장세에 시간을 벌어줍니다. 하지만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기준금리를 안 올려도 시장금리는 따로 움직입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 할인율 부담은 다시 커집니다. WTI 유가가 다시 올라 물가 압력을 만들면 시장은 금리 리스크를 다시 계산해요. AI 설비 투자도 금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데이터 센터, 반도체 장비, 전력망 투자는 모두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면 투자 속도는 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장은 반도체만 보면 안 돼요. 미국 금리, 유가, 달러, 그리고 마이크론 가이던스를 같이 봐야 돼요. AI 이야기는 넓지만 실제 돈은 아직 반도체에서 가장 선명해요. 엔비디아가 설비 투자 신호를 만들고 TSMC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그 돈의 회전을 보여줍니다. 챗봇이나 소프트웨어는 화려해요. 하지만 지금 숫자로 확인되는 현금 흐름은 칩, 메모리, 파운드리, 데이터 센터 쪽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보다 가이던스가 중요해요. 이미 좋은 실적은 시장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앞으로 메모리 수요가 계속 강한지, 설비 투자를 더하는지, 마진이 유지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가이던스가 약하게 나오면 반도체 장세는 며칠간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반대로 가이던스가 강하면 한국 반도체 주도주는 한 번 더 힘을 받을 수 있어요. 중국은 AI를 잘 활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을 버는 구조는 다릅니다. AI에서 지금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버는 곳은 고성능 반도체와 관련 설비입니다. 중국은 이 수익 구조에서 아직 약해요. 정부 돈으로 반도체를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돈이 충분한 마진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좋은 투자가 아니라 부담이 돼요. 여기에 부동산과 지방정부 재정 문제가 같이 있어요. 위안화 방어 부담까지 커지면 중국은 금리를 낮추기도 어렵고 올리기도 어려워요. 한국은 이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중국 경기가 흔들리면 원화, 수출, 반도체 수요, 아시아 위험자산 심리가 같이 흔들릴 수 있어요. 코인은 오늘 장의 중심이 아니에요. 지금 중심은 반도체와 환율입니다. 그래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위험 선호를 확인하는 보조 지표입니다. 지금처럼 사람들이 코인을 팔아 주식을 사는 흐름에서는 코인이 쉽게 살아나기 어려워요. AI와 반도체 주식에서 빨리 수익을 내야 한다는 압박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을 먼저 보면 안 돼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먼저 버텨야 해요. 거래대금도 같이 회복돼야 해요. 그 전까지 알트코인 반등만 보고 추격하는 건 위험해요. 오늘 매수 조건은 4가지입니다. 첫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코스피보다 강해야 돼요.
둘째, 마이크론 가이던스가 AI 메모리 수요를 확인해줘야 해요. 셋째, 원달러 환율이 1,600원으로 빠르게 올라가면 안 돼요. 넷째, 미국 금리와 WTI 유가가 성장주 부담으로 같이 움직이면 안 돼요. 이 조건이 맞으면 주도주 눌림목에서 분할로 보면 돼요. 한 번에 크게 들어갈 장은 아니에요. 반대로 줄이는 조건도 분명해요. 환율이 1,600원에 가까워지고 금리 인상 가이던스가 나오고 반도체 거래대금이 식으면 방어입니다. 마이크론 가이던스가 약해도 비중을 줄여야 해요. 코인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먼저 버티는지 확인한 뒤에 보셔야 해요. 현재 가격표에서 제일 먼저 볼 건 코스피 숫자 자체가 아니에요. 코스피가 강한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이 강한지 보셔야 돼요. 대형 반도체가 지수를 이끄는지 아니면 지수만 버티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삼성전자는 AI 메모리와 파운드리 기대가 같이 붙어 있어요. SK하이닉스는 HBM과 고부가 메모리 기대가 더 직접적입니다. 두 종목이 같이 강하면 시장은 AI 메모리 사이클을 믿고 있는 겁니다. 둘 중 하나만 강하고 다른 하나가 흔들리면 시장 안에서도 확신이 갈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이 1,550원대에서 안정되는지 1,600원으로 빠르게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1,550원대 고환율은 시장이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1,600원 접근은 정책 반응을 부릅니다. 그때는 주식보다 환율 방어가 먼저 나올 수 있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보조 지표로 보시면 됩니다. 코인이 먼저 회복되면 위험 선호가 넓어지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코인이 계속 약한데 반도체만 강하면 이건 넓은 유동성 장이 아니라 좁은 주도주 장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알트코인이나 뒤처진 주식을 늦게 따라가게 돼요. 헷갈릴 때는 순서를 정해두면 됩니다. 첫째, 반도체 주도주가 살아있는지 보세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보다 강하면 시장. 둘째, 실적이 좋은 건 이미 어느 정도 예상돼요.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 수요와 설비 투자 전망입니다. 마이크론이 강한 수요를 말하면 한국 메모리 주도주는 한 번 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조심스러운 가이던스를 내면 좋은 실적 뒤에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어요. 셋째, 원달러 환율을 보세요. 환율이 높아도 안정적이면 시장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빠르게 1,600원으로 가면 방어입니다. 넷째, 미국 10년물 금리와 WTI 유가를 같이 보세요. 금리와 유가가 동시에 올라가면 AI 설비 투자에 부담이 됩니다. 그때는 성장주와 반도체도 무조건 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다섯째, 중국과 위안화를 보세요. 중국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위안화 방어가 같이 흔들리면 한국도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원화와 위안화가 같이 약해지는 구간에서는 외국인 수급을 더 조심해야 돼요. 이미 낮은 가격에서 반도체를 들고 있는 분들은 시장을 끝까지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도주가 살아있고 환율이 급등하지 않으면 기존 물량은 조건을 보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이 많이 난 물량은 기준을 정해두셔야 돼요. 원달러 환율이 1,600원에 가까워지거나 마이크론 가이던스가 약하면 일부는 지켜야 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더 엄격해야 돼요. 좋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오늘 가격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눌림목이 나오고 거래대금이 유지되고 환율이 안정되는지 확인해야 돼요. 반도체가 없는 분들은 한 번에 채우지 마세요. 조건이 맞을 때 작게 들어가고 다음 코인을 보는 분들은 더 천천히 가야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먼저 버티지 못하면 알트코인 반등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코인보다 주식 쪽으로 심리가 쏠려 있어요. 그래서 코인은 회복 신호를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가장 큰 실수는 시장을 너무 넓게 해석하는 겁니다. 코스피가 올라간다고 모든 주식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반도체가 강하다고 모든 기술주가 같은 힘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AI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다 같은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시장은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지, 마진이 있는지, 설비 투자가 이어지는지.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돈이 계속 들어옵니다. 두 번째 실수는 환율을 가볍게 보는 겁니다. 환율이 높아도 주식이 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환율이 정책 방어선으로 가면 장의 성격이 바뀝니다. 그때는 좋은 종목도 변동성이 커져요. 세 번째 실수는 코인에서 알트코인을 먼저 보는 겁니다. 위험 선호가 살아나는 순서는 보통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먼저입니다. 그 둘이 약한데 알트만 튀는 건 추격할 신호가 아니에요. 결국 오늘은 조건의 장입니다. 강한 주도주를 보되 환율과 금리 조건이 깨지면 바로 방어로 돌아서야 돼요. 다음 거래일에는 세 가지를 먼저 보시면 돼요. 첫째는 장 초반 반도체 거래대금입니다. 시초에 강하게 출발해도 거래대금이 따라오지 않으면 힘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장중에 눌려도 거래대금이 유지되면 매수세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이 버티는지. 둘째는 환율의 속도입니다. 환율 레벨보다 더 중요한 건 올라가는 속도예요. 550원대에서 머무르는 흐름과 1,600원을 향해 빠르게 뛰는 흐름은 완전히 다릅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정책 발언이 나올 수 있고 시장은 그 발언을 먼저 반영합니다. 셋째는 미국 쪽 확인입니다. 마이크론 가이던스,
엔비디아 관련 설비 투자 뉴스, 미국 10년물 금리, WTI 유가를 같이 보셔야 돼요. 이 네 가지가 반도체에 우호적이면 한국장도 버틸 명분이 생깁니다. 하지만 금리와 유가가 부담으로 움직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예측보다 대응입니다. 내일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빠진다 이렇게 정하지 마세요. 조건이 유지되면 분할로 보고 조건이 깨지면 현금 비중을 올리는 식으로 가면 됩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는 포지션을 두 덩어리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는 이미 수익이 난 핵심 물량입니다. 이 물량은 추세가 살아있는 동안 너무 빨리 던질 필요는 없어요. 다만 환율 1600원 접근, 금리 인상 가이던스, 마이크론 가이던스 악화가 나오면 일부는 보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 넣는 돈입니다. 신규 자금은 더 까다롭게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주도주를 인정하되 급등 추격을 보상해주는 장은 아닙니다. 눌림목이 나오고 거래대금이 식지 않고 환율이 안정될 때만 작게 접근하세요. 현금도 포지션입니다. 현금이 있어야 좋은 종목이 내려왔을 때 다시 살 수 있어요. 반도체가 없는 분들도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좋은 장은 하루에 끝나지 않지만 나쁜 진입은 오래 계좌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공격과 방어를 같이 들고 가는 겁니다. 주도주는 인정하고 환율 방어선은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하루 장세만 보고 결론 내리면 흔들립니다. 반도체가 강한 날에도 환율이 같이 올라가면 그건 시장이 한쪽으로만 편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수 이유와 줄일 조건을 같은 종이에 적어두셔야 돼요. 그 기준이 있어야 뉴스가 흔들어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장 막판 환율과 거래대금은 꼭 다시 보셔야 돼요.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한국장은 아직 더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넓은 장이 아니라 반도체와 AI 인프라 중심장입니다. 그리고 이 장세는 원달러 환율이라는 조건 위에 있어요.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주식이 오르는 건 가능하지만 1600원 근처에서는 정책 질문이 바뀝니다. 그때는 주식 부양보다 환율 방어가 먼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가이던스, 원달러 환율, 미국 금리, WTI 유가를 같이 봐야 돼요. 조건이 맞으면 주도주 눌림목 분할 접근입니다. 조건이 깨지면 방어가 먼저입니다. 좋은 자산도 좋은 가격에서 사야 해요. 지금 장의 핵심은 추격이 아니라 확인입니다.